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 해당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전과자 만드는 게 우리 일인 줄 압니까? 보여줘야죠. 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소년에게 기회 주는 거 판사밖에 못해요. (2020년 3월) 당시 14세 미만이었던 학생들이 서울에서 렌트카를 훔친 뒤 대전까지 몰고 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는데요. 그 결과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가해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한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26일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살 낮추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들의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소년법은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시 형사처벌보다 가정법으로 송치되며 한국보다 소년원에 송치되는 비율이 높은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어 18세에서 19세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여 언론 실명 보도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해요. 두 번째 나라인 중국은 이전의 한국처럼 14세 미만 소년범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데요. 사형이 활발해지는 나라지만 18세 미만 소년법은 사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요. 올해 초부터 중국은 가족교육 촉진법을 실행하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차별이 행해지지 않던 소년법을 사각지대를 보완하려고 한다네요. 중국과 일본 이외의 아시아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7세 미만, 9세 미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유럽 쪽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촉법 소년 연령은 10세 미만으로 우리나라보다 확연히 낮은데요. 2019년 엘리법이 제정되면서 소년살인범에 대한 최소 형량이 징역 27년으로 상향되어 미성년자 범죄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라고 해요. 다음은 영국 아래에 위치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촉법 소년 연령은 13세 미만으로 처벌보다는 교화 목적이 강하다고 하네요.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을 강조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보다는 보호관찰이나 폐쇄형 교육센터에서 수용 등 교화를 우선시해요. 다음은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은 주마다 촉법 소년 연령이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만 10세에서 만 13세입니다. 살인, 무장강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13세에서 16세는 소년 법원이 아닌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로 합니다. 미국은 1990년대 소년범에 엄벌을 내렸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까지 나라별 촉법소년 연령과 촉법소년 관련 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처벌 기준의 연령에 초점을 두는 입장과는 달리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